이제 설계한 내용을 기반으로 그 프로젝트에 코드화 시키는 부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시나리오를 보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갑시다. 제일 먼저 메인 함수 부분을 가서 여기에서는 그 EHREND를 시작하게 합시다. shop include EHREND.header. 그런데 EHREND는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객체만 생성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EHREND의 생성자와 소멸자의 접근 수준을 프라이빗으로 막을게요. EHREND의 이 부분을 프라이빗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데드라운 유닛을 컴백시키는 건 퍼블릭이고요. 대신 이와 같이 하면 EHREND 자체를 생성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적인 메서드 스타트를 제공하기로 할게요. 정적 메서드 스타트에서 EHREND 객체를 생성하고 가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생성자에서는 초기화 과정을 호출하게 하고 생성 후에 사용자 명령에 따른 동작을 호출하거나 소멸자에서 종료화 과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화하는 메소드와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메소드,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해제하는 메소드를 추가를 할게요. 이들에 대해서 소스 파일에 추가를 하고 EHREND에 추가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구현을 해 보기로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쓰기를 내어쓰기죠. EHREND의 스타트, EHREND의 이닛, EHREND의 run, EHREND 액션. 프로그램 요 진입점에 가서 EHREND에 있는 스타트 정적 메소드 스타트를 호출하는 것 먼저 작성하고 EHREND의 코드들을 하나하나 구현해 나갑시다. 스타트에선 EHREND에 있는 객체를 하나 생성하는 거예요. 싱글턴 new EHREND. 응용 프로그램에 특정 클래스 기반의 객체가 유일할 때 우리는 싱글턴이라 얘기를 합니다. 싱글턴을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그 IT 전문가로 가는 길 에스코트 고프의 디자인 패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성하고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죠. 상호작용을 하고 나서 상호작용이 끝났으면 소멸하면 되겠죠. 그리고 생성자에선 초기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소멸자에선 액션 메소드를 호출하기로 했죠. 하나씩 구현해 나갈 거예요. 초기화 함수를 구현하기 전에 그 유닛들을 보관하기 위한 컬렉션을 그 앞장에서 템플릿 만들 때 ARR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만들었었던 ARR 클래스를 이용해서 할게요. 그 ARR 헤더 파일을 포함하겠습니다. 헤더 파일 추가 기존 항목에서 템플릿에서 만들었었던 ARR.헤더를 지금 이 프로젝트 위치에 제가 미리 갖다 놨어요. 보시면 우리가 만들었었던 거죠. ARR.헤더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EHREND로 가서 이 부분을 구현을 할 건데 나중에 또 구현을 하지 않았는데 구현한 걸로 착각할 수가 있으니 예외 처리 구문을 먼저 작성을 할게요.
굉장히 성가신 작업이고 필요 없는 작업처럼 보이죠. 사람이 하는 작업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이 이렇게 할 것이다. 정말 그렇게 하는가 이거죠. 가급적이면 어떤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많은 도구들을 사용을 하는 게 전체적인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를 구현해 봅시다. 초기화에서는 유닛 공장이 만들어지고 유닛의 복귀를 도와줄 컴백 헬퍼 개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 주거지와 공룡장을 만들게 되어 있죠. 그리고 초기화 과정에서 생성한 개체들은 다른 곳에서도 사용해야 되니까 멤버 필드로 캡슐화를 해야 해요. 유닛 팩토리 개체를 위한 멤버 필드, 그 다음 컴백 헬퍼를 위한 멤버, 그리고 장소를 위한 부분인데 두 개죠. 그리고 어레이 팩토리에 의해 가지고 생성한 유닛들을 보관하기 위한 컬렉션 유닛, 물론 어레이.헤더를 인클루드 해야 되겠죠. 자, 이제 init 메소드를 구현해 봅시다. hland의 init 메소드, 제일 먼저 유닛 팩토리를 생성하게 되어 있죠. 유닛 팩토리 그리고 컴백 헬퍼 개체를 생성을 합니다. 컴백 헬퍼, 컴백 헬퍼 같은 경우엔 자기 자신을 넣어줘야 나중에 유닛이 컴백할 때 EHland한테 이 유닛이 복귀한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죠. 그리고 place 개체, place is 0번째에는 new 홀, 물론 컴백 헬퍼 개체를 줘서 각 장소에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때 이제 컴백 헬퍼 개체를 이용하게 넣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new village에도 컴백 헬퍼 개체를 넣어줘요. 그 다음 유닛은 우리는 최대 10명을 보관하게 할게요. 그리고 컴백 헬퍼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도 입력 인자로 들어온 이 오너를 멤버 필드에 캡슐화해서 this의 오너 부분을 입력 인자로 전달받은 그 오너로 대입을 합시다. 물론 각 장소를 생성할 때도 place 헤더 에 입력 인자로 전달받은 거를 보관하기 위한 멤버 필드를 캡슐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place cpp에 가서 생성자에서 this에 있는 이벤트 핸들러의 입력 인자로 전달받은 이벤트 핸들러를 대입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C++에서는 자신이 생성한 개체에 대해서 소멸할 책임이 개발자한테 있죠. 개체를 생성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같이 소멸에 대한 책임도 같이 표현을 하세요. delete unit factory delete comeback helper delete places 0과 두 번째 장소 그리고 delete unit.
빌드해 볼게요. 오타가 났나 보네요. 다시 한번 빌드해 볼게요. 예, 빌드가 안 되네요. 다시 빌드. 예, 오류가 없네요.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런 메소드를 구현해 보기로 합시다. 런 메소드. 여기에서는 7장 4절 함수 개체에서 만들었었던 my global 클래스를 프로젝트에 추가하여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미리 my global.header와 my global.cpp를 프로젝트 폴더 안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my global.cpp와 헤더에 있는 my global 클래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my global에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 편의상 유닛에 my global.header를 포함을 시킬게요. 자, 이제 run 메소드를 구현해 봅시다. my global key data. 사용자가 메뉴를 선택했을 때 선택한 메뉴를 기억하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가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select menu 메소드를 만들기로 해요.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한 메뉴가 my global에 정의되어 있는 ESC가 아닐 동안 만약에 ESC를 누르면 그 프로그램은 끝나는 거예요. case my global에 있는 F 아닐 경우엔 유닛을 생성을 하고요. break case my global F2일 땐 포커스를 이동을 시킵시다. move focus. 그리고 my global F3일 땐 move unit break case my global F4일 땐 view state. 유즈 케이스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디폴트 cout 잘못된 메뉴를 선택하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아무 키나 누르세요. my global get 여기에 있는 함수들을 우리가 캡슐화 해야 되겠죠. EHRED에 캡슐화를 해 주어야 합니다. 셀렉트 메뉴는 반환 형식이 my global에 있는 키 데이터 형식을 반환하죠. 예, 여기는 리턴 형식이 필요가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턴 형식이 필요가 없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턴 형식이 필요가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턴 형식이 필요가 없겠네요. 마찬가지로 EHRED에 캡슐화를 한 걸 추가합시다. EHRED 스코프에 있는 셀렉트 메뉴죠. 내어쓰기를 하고요. EHRED에 있는 make unit, EHRED에 있는 move focus, EHRED에 있는 move unit, EHRED에 있는 view state. 네, 여기 뺄게요. 셀렉트 메뉴부터 구현을 합시다. 먼저 콘솔을 지우는 콘솔 커맨드 CLS를
수행을 하게 할게요. 그러고 나서 메뉴를 출력해 줍시다. EHLand 메뉴 ESC 눌렀을 경우엔 프로그램 종료죠. 종료. 그리고 F1일 땐 유닛 생성, F2일 땐 초점 이동, 그리고 F3일 땐 유닛 이동이고요. 그리고 F4일 땐 전체 상태 보기입니다. 사용자한테 메뉴를 선택하세요 라고 알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선택한 그 키를 반환하면 되겠죠. 이 부분도 구현할 개연성이 있으니 make unit 구현하지 않았음, 이 부분을 명시해 놓을게요. 본인들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본인들이 그 부분을 생략해도 됩니다. 혹은 이런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표현해 보세요. 다양한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닛 생성에 대해서 해볼까요? 유닛 생성에서는 생성할 유닛 종류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그리고 이제 유닛의 이름을 입력받고 그 유닛 팩토리한테 유닛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구현을 해 봅시다. 일단 유닛이 어떠한 종류를 선택할 건지 기억하기 위한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사용자한테 생성할 유닛 종류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1번은 마법사로 할게요. 그리고 2번은 예술가, 3번은 회사원.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유닛 타입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거죠. my global getNum if 유닛 타입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유닛 타입 사용자가 잘못 입력할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입력했을 땐 생성할 유닛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사용자로부터 유닛의 이름을 입력받는 거예요. string name my global get string이죠. 네. 그리고 유닛을 만들어 달라고 유닛 팩토리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팩토리한테 make unit 해달라. 이러한 유닛 종류를 갖고 있고 이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유닛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나서 이 유닛을 배치하는 건데, 배치하는 거는 컴백한 유닛을 보관하는 replace unit 메소드를 이용을 할게요. 그리고 사용자가 만약에 잘못 입력했으면 알려줘야 되겠죠.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replace 유닛을 구현을 해 봅시다. replace 유닛에서는 int i는 0부터 최대 보관할 수 있는 건 10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곳에 있는 게 유닛은 유닛 배열에 보관되어 있는데 여기에 i번째 요소가 만약에 0이다 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없는 거잖아요. 즉 앞에서부터 제일 처음 빈자리를 찾아서 그 빈자리에다가 유닛을 보관하는 거예요. 제대로 됐으면 브레이커 해서 루프를 탈출하면 되겠죠.
유닛 팩토리의 make 유닛 메소드에서는 요청에 따라 유닛에서 파생한 형식 개체를 생성하고 받아내 주어야겠죠. 이 부분을 구현해 봅시다. 유닛 팩토리 부분을 구현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자신이 생성한 유닛들에 대한 소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닛들을 보관을 해야 돼요. ARR 유닛을 보관하는 유닛 컬렉션 동적으로 만들게요.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동적으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정적인 개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선 동적으로 할게요. 현재 유닛들을 만들 때 공장에서 일련 번호를 부여해 줘야 되잖아요. 자, 유닛 팩토리.cpp에 가서 소스 파일로 가서 유닛을 보관하기 위한 컬렉션 어레이를 동적으로 생성합시다. 최대 10명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유닛의 시퀀스는 0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소스 코드에 이와 같은 숫자를 직접 명시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수로 표현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여기에선 품질 수준을 이 정도로 할게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언제나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특정한 품질 수준 내에서 하는 거예요. 소멸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만든 거에 대한 거니까 있는 정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부여를 할 거니까 시퀀서 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이 시퀀스 멤버 필드가 현재 생성한 유닛 개수겠죠. delete 유닛 배열에 있는 i번째 요소를 소멸시켜 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내부에서 동적으로 생성한 ARR 개체도 소멸시켜 주는 겁니다. make 유닛도 구현을 합시다. 유닛 포인터 유닛 if new 시퀀스가 10보다 작다라면 이와 같을 때 우리가 해주는데 유닛 종류에 따라 가지고 생성할 유닛이 다르죠. 케이스 1일 경우엔 new magician new sequence 플러스 1 name break 그리고 케이스 2일 때 케이스 3일 때 케이스 2일 때 케이스 3일 때 케이스 2일 땐 아티스트를 생성해 주면 되고요. 케이스가 3일 땐 회사원을 생성해 주면 되죠. 물론 이와 같이 해서 이 케이스 1, 2, 3에 해당되게 되면 유닛 변수가 0이 아닌 다른 유효한 값이 되겠죠. 만약에 유닛이 참이면 유닛 배열에 보관을 해줘야 되겠죠. 나중에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일련 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이 시퀀스를 증거 시켜줍니다. 아무튼 생성한 유닛 혹은 잘못 입력했을 때 0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이제 유닛들의 생성자에 대해서도 구현을 해 봅시다. 유닛의 멤버 필드로 시퀀스 넘버가 있을 텐데 시퀀스 넘버는 상수한 멤버 필드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이름도 있어야 할 거예요. 이제 유닛 cpp에도 가서 구현을 합시다. 상수 멤버 필드를 초기화해 주고 네임도 이니셜라이즈를 사용할게요. 그리고 유닛에서 파생한 매지션이나 아티스트 얘네들에서는 생성자에서 굳이 뭐 할 게 없잖아요. 예외 처리를 위해 가지고 추가했었던 부분을 없애기로 할게요.
이번에는 EH랜드의 무브 포커스를 구현해 보기로 합시다. 무브 포커스 부분을 구현해 보기로 해요. 여기에서는 최종 사용자에게 장소를 선택하게 한 후에 해당 장소에 셋 포커스를 호출하면 되죠. 네, 이 부분을 구현을 합시다. 먼저 화면에 어떠한 메뉴인지 이동 메뉴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 줄게요. 그리고 장소를 선택해야죠. place select place라고 메소드를 하나 정의해서 사용하기로 할게요. 그래서 사용자가 place를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잘 선택했더라면 해당되는 place에 포커스를 셋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 입력하였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물론 select place를 캡슐화해야 합니다. EH랜드에 place 포인터를 반환하는 장소를 선택하는 메소드를 캡슐화하고요. CPP 코드에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되겠죠. EH랜드에 있는 select place 장소를 두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데 사용자한테 장소를 선택하라고 화면에 에코를 합시다. 택하세요. 1번일 땐 공연장, 2번일 땐 주거지.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장소를 입력받는 거예요. 겟남. 그리고 사용자가 잘못 입력할 수 있잖아요. 사용자는 1 혹은 2를 입력하죠. 정상적으로 입력했을 땐 places에 pnum-2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잘못 선택했을 땐 0을 반환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EH랜드에 move 유닛을 구현해 보기로 합시다. 여기에서는 유닛을 선택하고 장소를 선택한 후에 해당 장소로 유닛을 보내기 위해 insert 유닛 메소드로 호출하면 되죠. cout 이동할 유닛을 선택해 주세요. 이같이 출력해 주고, 그리고 나서 유닛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select unit. 이 부분도 메소드를 만들어서 할게요. 만약에 유닛이 0이 아니라면, 즉 참이라면 이동할 장소를 선택하세요 라고 하고 place를 선택하게 하는 거죠. place는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select place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place가 0이 아니라면, 쭉 정상적으로 입력했다라면 place에 있는 insert unit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선택한 유닛을 넣어주는 거죠. 물론 EH랜드에서는 이 학생을, 이 유닛을 없애주고요. 만약에 장소를 잘못 입력했다라면 엔드유저한테 장소를 잘못 선택하였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유닛을 잘못 선택했을 땐 유닛을 유닛을 잘못 선택하였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새로 추가한 셀렉트 유닛과 리무브 메소드를 EH랜드에 추가를 합시다. 셀렉트 유닛에서는 유닛을 반환해 줘야죠. 그리고 리무브, 여기에서는 리턴 형식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유닛 포인터, 이 부분을 캡처를 한 걸 마찬가지로 추가해야 되겠죠. 셀렉트 유닛, 리무브. 근데 유닛을 선택하기 위해선 유닛의 일련 번호를 입력받았을 때 그 일련 번호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일련 번호하고 같은지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는 유닛에 있는 일련 번호를 볼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유닛에 get 시퀀스 넣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잘못 만든 거잖아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수정을 합시다. 여기에 일련 번호를 입력받았을 때 그 EH랜드에 있는 유닛들한테 그 일련 번호가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get 시퀀스 넘버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죠. 물론 얘의 반환 형식은 그 인트로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정을 했으면 언제 0000년 0월 01에 누구가 어떠한 회의에서 추가하였다 라는 걸 명시해 주어야 돼요. 어떠한 약속이 바뀌면 반드시 문서에도 그 내용을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셀렉트 유닛을 구현할게요. 먼저 유닛들 정보들을 출력을 해주고 나서 유닛의 일련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거예요. getNum. 그러고 나서 저 번호로 찾아서 반환하는 거죠. 이 일련 번호에 해당되는 걸로 찾아서 유닛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물론 뷰 유닛과 파인드 유닛 메소드는 EH랜드에 추가로 캡슐화를 해야 됩니다. void 여기는 유닛 포인터를 반환하고 입력 인자로 그 유닛 시퀀스 번호를 입력 인자로 받고 있죠. EH랜드에 추가를 합시다. 뷰 유닛, 파인드 유닛. 뷰 유닛에서는 그 순차적으로 돌면서 유닛이 보관되어 있는 유닛 컬렉션의 i번째 요소가 보관되어 있을 경우에만, 즉 0이 아닐 경우에, 차일 경우에죠. 0이 아닐 경우에 뭐예요? 유닛 포인터 유닛 얘를 유닛의 i번째 요소 받아서 이 정보를 출력하는 겁니다. 유닛 정보를 출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find에서도 순차적으로 돌면서 요 유닛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유닛한테 이제는 뭐요? 유닛한테 get sequence number를 묻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입력 인자로 전달받은 거하고 만약에 같으면 찾은 거니까 해당되는 유닛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땐 못 찾은 거니까 0을 반환하면 되겠죠. 여기가 오타가 났나요? return. 그리고 get sequence 메소드를 그 유닛에 추가하지 않았죠. int get sequence const member 메소드로 추가를 할게요. 유닛에도 마찬가지로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return sequence를 반환하는 겁니다. 유닛에 view 메소드도 구현을 할까요? 여기에서는 일련 번호 하고 이름을 출력하기로 합시다. name, name까지 할까요? 이번엔 move 유닛에서 사용한 place의 insert 유닛에 대해서 구현을 해보기로 합시다. place의 insert 유닛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빈자리를 찾아서 빈자리에 유닛을 보관하는 걸로 해요. if unit 배열의 인덱스 i번째 요소가 만약에 0이라면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빈자리에 i번째 요소 이 빈자리에다가 입력 진자로 전달받은 유닛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걸 로프를 탈출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EHREND에서는 유닛이 이동됐을 때 그 유닛이 EHREND에서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remove 메소드를 구현을 할게요.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니까 복사하고 여기에서는 그 유닛이 입력인자로 들어온 그 각각의 원소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입력인자로 들어온 유닛하고 같을 경우에 해당되는 위치에 (0을) 대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함수를 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전체 상황 보기를 합시다. 먼저 EHREND에 있는 모든 유닛 정보를 출력하고요. 그리고 장소 0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고 그리고 장소 1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장소에 대한 부분도 그 교체 출력자를 위해서 view 메소드를 구현해 주어야 되겠죠. 여기에서도 for int i는 0에서부터 i가 10보다 작을 동안 그 순차적으로 증가해 나가면서 if unit i번째 요소가 만약에 있다라면 그때 해당되는 요소를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출력할 때 각 장소에서는 그 어떠한 장소인지도 출력을 합시다. 즉 여기에서는 공연장이다 라고 출력을 하고 대신 기반 클래스에 있는 view 메소드가 그 무효화됐잖아요. 무효화된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반 클래스의 스코프명을 명시를 해주고 하면 무효화된 기반 클래스의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빌리지에도 뷰 부분을 구현을 합시다. 여기는 공연장이 아니고
마을이죠. 홀과 빌리지에 포커스가 왔을 때 해야 할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봅시다. 먼저 홀에 대해서 구현을 하는데 런 부분 있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부분은 비슷하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홀의 이 셋 포커스 부분에 페이스트를 할게요. 차이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합시다. F1을 누르게 되게 되면 여기에서는 뷰 콘서트 그리고 F2일 때 무대에 올라가기 고온 스테이지 그리고 3번을 누를 땐 컴백 유닛이죠. 컴백 유닛 그 외에는 잘못된 메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홀의 헤더에 이 멤버 메소드들을 추가해야 되는데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거니까 프라이빗이죠. 반환 형식은 my global에 있는 키 데이터를 반환을 하고요. 리턴 형식은 void, 얘도 리턴 형식은 void, 얘도 리턴 형식은 void죠. 예, 홀이죠. 예, 홀에 추가를 할게요. 홀에 있는 셀렉트 메뉴. 네, 이것들에 대해서 내어쓰기를 하고 뷰 콘서트 온 스테이지 그리고 컴백 유닛이요. 셀렉트 메뉴요. 마찬가지로 CLS 커맨드를 이용해서 콘솔을 지어주고 이거는 홀에 있는 메뉴죠. ESC를 누르게 되면 포커스가 EH 랜드로 초점이 복귀가 된다. 그리고 F1일 때 공연 보기 F2일 땐 무대로 올라가기 그리고 F3일 땐 EH 랜드로 유닛을 복귀하기죠. 사용자한테 메뉴를 선택하세요 라고 알려주고 사용자가 입력한 my global 키를 반환하면 되겠죠. 뷰 콘서트에는 모든 유닛의 공연을 관람하게 하고 예술가인 경우에만 논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닛은 기반 클래스인 플래스의 멤버 필드로 설정되어 있죠. 홀에서 이들한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유닛을 얻어올 수 있는 메소드를 플레이스에서 제공하고 해당되는 메소드의 접근 설정을 프로텍티드로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홀에서는 유닛에게 iPlay에 있는 행위만을 명령을 해야지 iRelax에 있는 행위까지 명령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를 기반 클래스의 프로텍티드 멤버로 iPlay 요소를 반환하는 index at int 요 인덱스에 있는 요소를 얻어와 달라. 물론 iRelax를 참조하기 위한 것도 있어야 되겠죠. index at int index 얘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스탑맥의 변수를 사용을 할게요. 그 다음 private로 unit point index at int index
이와 같이 멤버를 추가할게요. 네, place.cpp에 추가를 합시다. place에 있는 index@. 예. 이와 같이 해서 여기에서는 return index at 어디에 있는 인덱스에 있는 프라이빗한 인덱스의 메소드 있죠.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return index at 어디에 있는 인덱스 위치에 있는 여기에서 if 인덱스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인덱스는 10보다 작아야 해요. 그리고 if 유닛을 보관하고 있는 유닛 배열 컬렉션의 인덱스 이 요소에 있는 게 만약에 참이라면 그때만 이제 반환하는 거죠. 유닛에 있는 인덱스 요소를 반환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0을 반환하는 거예요. 유닛은 iRelax와 iPlay에서부터 파생받았기 때문에 iPlay와 iRelax가 유닛의 기반 클래스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유닛을 반환받아서 바로 반환을 해도 그 개체의 다양성 때문에 iRelax 포인터로 반환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공용대항의 그 홀이죠. 홀에 뷰 콘서트를 구현해 봅시다. 먼저 iPlay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같은 경우엔 그 공연을 하면서 비판도 하니까 변수를 하나 선언할게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 모든 유닛한테 적용을 해야 되니까 iPlay index at 이 i번째 요소인데 true로 그 불 형식을 주게 되면 그 iPlay 포인터가 반환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플레이가 참이라면 그 인덱스 위치에 그 유닛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경우에만 이거 플레이가 아니고 iPlay죠. iPlay 개체한테 콘서트를 보세요 라고 하면 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아티스트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아티스트 다이나믹 캐스트를 사용하는 거죠. 이럴 때 아티스트 포인터로 그렇지 iPlay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얘가 아티스트가 맞다라면 참을 이 다이나믹 캐스트가 반환하죠. 그래서 참일 경우엔 아티스트한테 크리티시즘 비판하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 한번 빌드 해볼까요? 빌드요. 오류를 어떻게 이걸 다 잡죠? 너무 많네요. 그쵸? 네, 이 부분은 또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에러, 여기가 i가 하나가 더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조금 구현하고 빌드하고 또다시 조금 빌드하고 그거 같은 걸 해야 돼요. 여기는 예, 스위치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여기 있어야 되죠. 너무 많은 부분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네요. 그렇죠? 다시 빌드 해볼게요. 여전히 그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예. 고치면서도 또 잘못하네요. 빌드 해볼게요. 다시 빌드. 여기 가보면 예, 간접 참조. 예. 이게 유닛 포인터가 이제 어레이 개체라 이와 같이 해야죠. 예, 다른 부분도
다 잘못했겠네요. 이런 것 때문에 그 컬렉션 개체를 사용할 때 그 동적인 인스턴스가 아닌 정적인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엔지니어가 많습니다. 여기도 하나 더 있네요. 그렇죠? 다시 해볼까요? 아직도 잡아야 할 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보면 네, 같은 거죠. 대부분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그 같은 부분을 다시 잘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내볼게요. 네, 이쪽으로.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위치 키 같이 해야 되겠죠. 물론 이 부분도 여기에다가 할 게 맞죠.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치지 마세요. 예, 이번에는 크리티시즘이 프라이빗 멤버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아티스트의 이 크리티시즘은 이 부분이 그 퍼블릭이잖아요. 이 부분이 프라이빗이 아니고 퍼블릭입니다. 그렇죠? 다른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네요. 매지션에도 예, 보면 이 부분은 프라이빗이 아니고 접근 지정이 퍼블릭이어야 하죠. 예, 마찬가지겠죠. 워커에도 예, 잘못했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이 퍼블릭입니다. 얘네 이 메소드들은 접근 지정이 프라이빗이 아니고 퍼블릭이죠. 다시 한번 빌드해 볼게요. 거의 오류 폭탄 수준이네요.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을 0으로 집어넣어야 되고, 야, 여기도 잘못했네요. 그쵸? 여기도 잘못되어 있고요. 여기도 뭐 잘못되어 있겠죠. 여기도 잘못되어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빌드 해볼까요? 예, 이번에는 유닛이라는 게 없대요. 유닛이라는 게 없다고 하네요. 플레이스에 가보면 예, 플레이스에 유닛을 보관하기 위한 멤버 필드를 선호를 안 했네요. 제가 안 했나요? ARR 유닛 포인터 유닛 이 부분을 제가 왜 안 했죠? 플레이스 생성자에서도 그러면은 생성을 안 했겠네요. 유닛 new ARR 유닛 포인터를 하고 최대 10개 보관하게 해달라. 다시 빌드 해볼게요. 예, 이번에는 예, ARR include ARR 점 헤더를 포함을 하고요. 다시 한번 빌드 해볼게요. 오늘 내로 오류를 잡을 수 있긴 한 건가요? 네임 네임이라는 게 여기 유네임으로 했네요. 예,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여기 가로가 하나 더 붙어 있네요. 다시 빌드 해볼게요. 예, 드디어 문법적 오류는 해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구현만 해 나가다가 한꺼번에 빌드를 하게 되면 오류가 너무 많아서 오류 잡는데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생산적인 곳에 우리의 생각을 써야 되는데 이미 오류 잡다가 다 지쳐버리는 거죠. 자, 계속 구현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홀에 뷰 콘서트 부분을 했었는데 비판하다 아티스트에 보게 되면 그 비판하다 부분을 구현을 안 했죠. 네, 이 부분을 합시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출력하기로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판하단데, 여기선 2번 공연은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 유닛에 뷰 콘서트 부분이 있죠. 이 부분도 구현합시다.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출력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시아웃 공연을 보니 모두 행복하다고 했죠. 행복해. 마법사 같은 경우엔 그 뷰 콘서트에서 기반 클래스에 있는 그 뷰 콘서트 이 무효화된 이 행위를 하긴 하지만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매직 아이를 한다고 했어요. 매직 아이. 이제 홀에 있는 고온 스테이지 메소드를 구현해 보기로 해요. 여기에서는 해당 장소에 있는 유닛을 선택하기 위해 유닛 정보를 출력하고 유닛의 이름을 입력받기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유닛에 자기 이름을 반하는 메소드가 필요하겠죠. 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수정해 봅시다. 유닛 이름을 입력받고 누군지 알 수 있어야 되니까 홀에 있는 모든 유닛들한테 이름이 뭔지 얻어오는 메소드가 필요할 거예요. 반환형은 스트링을 반환해야 되겠죠. 스트링. 마찬가지로 어떠한 회의에서 누구와 함께 언제 0월 01 어느 회의에서 누구와 누구가 추가하였음 명시해 주는 거죠. 먼저 사용자한테 무대로 올라갈 유닛을 선택하세요 라고 유닛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래서는 iPlay 개체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select unit true. 이 부분도 빌리지에서도 유닛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스턴 매개 변수를 하는 겁니다. 즉, 그 홀에선 iPlay 포인터를 반환받아야 되고요. 빌리지에선 iRelax 포인터를 반환받아야 되겠죠. if iPlay가 참이게 되면 iPlay한테 introduce 소개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더라면 잘못 선택하였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물론 이 select 유닛은 그 유닛이 있는 건 기반 클래스 place잖아요. 즉 place에 추가를 하여야 합니다. place에 추가를 하기로 해요. 이거하고 마찬가지죠. iPlay 포인터를 반환하는 select unit 메소드도 있고요. 그리고 iRelax를 반환하는 것도 있는데 시그니처가 똑같으면 안 되니까 인트로 스턴 매개 변수를 할게요. 그리고 내부에는 유닛을 선택하는 메소드, 얘는 뭐 매개 변수 없게 이와 같이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place.cpp에 구현을 해야 되겠죠. 네, 비슷한 부분이니까 place에 있는 멤버 메소드 select unit을 구현하겠다. 마찬가지로 place에 있는 select unit iRelax를 반환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place에 있는 select unit 메소드를 구현하겠다. 여기에서는 select unit 이 메소드를 그대로 호출해서 바이패스 하면 되죠. 이 부분만 잘 구현하면 되겠죠. 일단 place에 있는
그 정보들을 출력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유닛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거죠. my global getString unit pointer unit for int index 0부터 인덱스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인덱스를 숫자적으로 증가해 나가면서 유닛은 유닛 컬렉션에 있는 인덱스 위치에 있는 유닛을, 근데 유닛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유닛이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그 있을 경우에 얘의 이름을 얻어왔는데 그 얻어온 이름이 입력인자로 받은 그 이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그 이름하고 만약에 같다라면 그 해당되는 유닛을 반환하면 되죠. 여기에 뭐 책에는 그 유닛 컬렉션에 있는 인덱스 얘를 반환하겠는데 이미 유닛에 대입했으니까 그냥 유닛을 반환해도 되겠네요. 물론 못 찾았을 땐 0을 반환하면 되겠죠. 그리고 getName 메소드를 그 유닛 클래스에 추가해 줘야 되겠죠. 스트링을 반환하는 getName 메소드, 상수화 메소드로 추가를 할게요. 유닛 cpp에도 마찬가지로 유닛 return name 빌드 해볼까요? 오류가 좀 있죠? 이거 보게 되면 상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형식이라고 형식을 써줘야죠. 여기도 int, 여기는 맞고요. 다시 빌드, 이 부분도 풀로 바꿔줘야 되죠. 다시 빌드 해볼게요. 문법적 오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홀에 있는 그 온스테이지를 구현을 했는데, 이 인트로듀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닛에서 그 인트로듀스 부분을 구현을 합시다. cout 제가 무대에 올라왔으니 소개를 하지요. 자기 자신 정보를 출력하는 거예요. 공연장의 마지막 메뉴인 그 유닛을 컴백시키는 그 컴백 유닛을 구현해 봅시다. 근데 컴백 유닛은 공연장뿐만이 아니고 빌리지에서도 있잖아요. 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빌리지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멤버가 아니고요. 플레이스의 멤버로 하겠습니다. 대신 이 부분을 그 파생받은 곳에서 접근할 수 있게 가시성을 프로텍트로 명시하면 되겠죠. 즉 플레이스에 있는 유닛을 컴백 시키는 거니까 기반 클래스에서 정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컴백 cout ehland로 복귀할 유닛을 선택해 주세요. 유닛을 선택하는 거죠. 유닛 select 유닛, 그러고 나서 만약에 선택한 유닛이 참이라면 그때는 그 컴백 시키기 위해서 생성자에서 입력 mek 이벤트로 받아서 멤버 필드에 보관한 그 이벤트 핸들러가 있죠. 이 이벤트 핸들러가 함수 호출 연산자가 중복정이 되어 있으니 그 함수 호출 연산자 중복정이 된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땐
잘못 선택하였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remove 메소드는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void unit point unit place source 파일에 구현을 해주기로 해요. place의 member 메소드 remove 메소드 remove 메소드는 인덱스 0에서부터 10까지 차례대로 비교해 나가는 거죠. 유닛이 보관되어 있는 컬렉션 배열에 i번째 요소가 입력 인자로 들어온 이 유닛하고 같은지 비교해서 만약에 같더라면 그 자리에는 나가게 되는 거니까 빈자리가 되죠. 0을 대입해주고 함수를 끝나면 되겠네요. 그리고 컴백 헬퍼에서는 함수출 연산자 중복 정의를 구현해 줘야 되겠죠. 이 칠엔드에 있는 컴백 헬퍼에 이 함수출 연산자 중복 정의를 구현하지 않았었는데 오너에 있는 replace unit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 유닛이 컴백할 거예요. 그러니까 재배치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되겠죠. 빌드해 볼게요. 오타가 났네요. 어디에서 오타가 났을까요? 이 부분을 복사한 거 가지고 이 부분에 뭔가 잘못 오타가 있긴 있었나 봐요. 예, 오류는 없습니다. 제가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강사님, 제가 이 부분 맞게 작성했는데 잘 동작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맞게 작성했는데 왜 잘 동작 안 합니까?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렸으니 컴퓨터를 교체해라. 맞게 작성했는데 잘못 동작하는 건 내가 어떻게 잡아줄 방법이 없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많은 개발자들이 본인이 작성한 코드에 대해서 자기는 맞게 작성한 것 같은데 왜 이게 동작 안 하지? 본인이 맞게 작성했다고 생각을 하면 발전하기가 힘듭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어디에 잘못 작성했을까? 혹은 내 논리에 어디가 잘못됐을까? 어디가 잘못됐는지부터 찾아야 됩니다. 즉, 지금 잘못된 현상 자체, 이 현상을 보고 잘못된 거에 대해 가지고 쿨하게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빌리지에 대해서 구현을 할 건데 이 부분은 마찬가지니까 복사를 하고요. 빌리지에 가서 셋 포커스를 구현해 봅시다. 빌리지에는 소등 메뉴와 유닛을 선택해서 휴식을 취하는 게 있죠. 컴백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요 세 개의 메뉴를 빌리지 헤더에 캡슐화 해줘야 되겠죠. 프라이빗 멤버예요. 마이 글로벌에 있는 키 데이터를 반환 형태로 하는 셀렉트 메뉴를 캡슐화 하고요. 소등을 하는 턴 오프 메소드와 유닛을 선택해서 휴식을 취하게 하는 릴렉스 메소드도 캡슐화를 합시다. 그리고 소스 파일에 추가합시다. 빌리지에 있는 셀렉트 메뉴 그리고 빌리지에 있는 턴 오프 빌리지에 있는 휴식하다 릴렉스 CLS 콘솔 커맨드로 콘솔 화면을 지우고요. shout 여기는 빌리지 메뉴 ESC를 누르게 되면 EH 랜드로
초점이 복귀됩니다. 그리고 F1을 눌렀을 땐 소등을 하고 F2를 눌렀을 땐 휴식을 취하죠. 그리고 F3을 눌렀을 땐 EH 랜드로 유닛을 복귀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최종 사용자한테 메뉴를 선택하세요 라고 알려주고 사용자가 입력한 키를 반환하면 될 거예요. 자, 턴오프를 구현해 봅시다. 턴오프는 릴렉스를 이용해서 하게 되죠. 그리고 워커일 경우엔 자기 전에 알람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으니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놔둡시다. int i는 0에서부터 10까지 차례대로 돌면서 i relax index at i번째 있는 유닛을 얻어와 달라. 스턴맥의 변수로 정수를 하나 주기로 했죠. 그리고 얻어와서 i relax가 만약에 참이게 되게 되면 이 자기 전에 회사원은 알람을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다이나믹 캐스트를 이용해서 이 반환받은 i relax 유닛이 회사원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i relax. 그래서 만약에 맞다라면 다이나믹 캐스트에선 이 입력 인자로 받은 게 워커 포인트가 맞을 경우에 그 유형값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반환하죠. 그랬을 때 워커한테 알람을 설정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렇든 그렇지 않든 휴식을 취하라고 하면 되죠. 유닛은 잠을 잘 때의 구체 행위가 모두 달라서 파생된 각 클래스의 슬립 메소드를 재정의하기로 하였죠. 먼저 아티스트의 슬립을 구현해 봅시다. 여기에선 자기 정보를 출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노래는 즐겁다. 자면서도 노래를 한대요. 근데 그리고 마법사 같은 경우엔 마법사는 전제로 자기 자신 정보를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얘는 꿈을 꾼다고 했죠. 꿈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회사원은 그 슬립에서 자기 자신을 출력하고 너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 당신 뭐예요? 코를 골고 있습니다. 드르렁. 그리고 회사원은 자기 전에 알람을 한다고 했잖아요. 샤웃 내일 아침을 위해 알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빌리지의 릴렉스를 구현해 봅시다. 릴렉스는 유닛을 선택해서 하죠. 휴식할 유닛을 선택하세요. I relax 포인터, I relax select unit. if I relax 정상적으로 유닛을 선택했더라면 해당되는 유닛한테 휴식을 취하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매지션 다이나믹 퀘스트를 해봤어요. 매지션 포인터로 이 아이 릴렉스 개체를 다이나믹 퀘스트를 해봤는데 매지션이 맞다라면 매지션은 달나라 유행을 하죠. 물론 잘못 선택했을 땐 사용자한테 잘못 선택하였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휴식을 취하는 것도 모든 유닛이 구체적 행위가 다르니 모두 재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시아웃 비발디의 사계를 뚫으면서 휴식을 취하나봐요. 자, 이번엔 매지션입니다. 매지션의 릴렉스에선 일단 자기 자신 정보를 출력하기로 하고요. 시아웃 춤을 춘다고 했죠. 랄라라 댄스 달나라 유행을 합니다. 달나라에 가보면 고유의 바다라는 게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자, 회사원의 릴렉스입니다. 뷰, 샤웃, 몸이 피곤해, 두루렁, 이제 모든 기능은 다 구현은 했는데 테스트를 하고 디버깅을 해봐야 되죠. 먼저 다시 빌드 해볼게요. 예,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죠. 예, 이 부분이 필요가 없는데 계속 남아있네요. 빌리지에도 혹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플레이스에는 예, 잘 되어 있죠. 실행해 볼게요. 먼저 유닛을 생성하겠습니다. 마법사 유닛을 하나 생성해서 오류가 발생하네요. 그러면은 이 EH랜드에 유닛을 생성하는 부분이 있죠. 유닛을 생성하는 부분에 여기까지는 요 부분까지는 우리가 동작한 걸 확인을 했으니 브레이크 포인터를 걸고 F5를 누르는 거예요. 디버그 모드에 디버그 시작이 있죠. F1을 누르고 마법사 예, 여기에서 F10을 눌렀어요. 자, 네임을 한번 봐볼까요? 네임 예, 잘 들어왔죠. F11로 들어가 봅시다. 예, F11로 다시 들어가 봐요. 메이크 유닛 자, U 시크 값이 0 맞고요. U 타입 봐볼까요? U 타입 예, 1 마법사 맞죠? U 네임 예, 입력 메임에서는 잘 들어왔어요. F10으로 가서 매지션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들어가 보는 겁니다. 스트링 때문에 그래요. 예, 이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네요. 네임, 유닛에 있는 시크와 네임을 조율했고요. 유닛에 가보면 네임과 네임 이 부분도 지금 잘못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오히려 혹시나 구현 안 했을까봐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스로우문을 한 게
더 방해되는 것처럼 보이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안전장치이긴 했었는데 오히려 더 방해가 됐네요. F1 마법사 다시 한번 F10을 누르고 말을 입력할게요. F10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번엔 유닛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유닛이 지금 만들어진 유닛을 봐보면 1과 맞습니다. 한번 봐보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네요. 포인터를 이제 없앨게요. 유닛 생성 다시 한번 예술가도 하나 생성하고요. 회사원도 하나 생성할게요. 3개만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닛을 이동시킵시다. 마법사를 주거지로 보내고 또 유닛 이동 가서 그 회사원도 주거지로 보낼게요. 둘만 보낼게요. 이 상태에서 전체 보기를 해보면 현재 2번인 예술가는 예치랜드에 있지만 공연장에는 아무도 없고 마을에는 그 마법사와 회사원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제 초점 이동을 해서 그 주거지로 이동을 할게요. 지금 전체 한번 그 소등을 해볼까요? 소등을 해보면 지금 마법사와 회사원이 있어서 그 빌리지에 있는 마법사와 회사원이 잠을 자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원은 뭡니까? 그 알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자는데 코를 골고 있죠. 자, 이번엔 휴식을 해봅시다. 마법사를 휴식을 취해 볼게요. 이름으로 하기로 했죠. F2에 마법사 이름이 마로 되어 있습니다. 마법사 같은 경우엔 그 휴식을 하게 되면 춤을 추고 있고 달나라 여행을 가서 고유의 바다를 구경을 하고 있죠. 자, F3으로 해서 그 마법사를 예치랜드로 복귀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예치랜드로 초점을 복귀한 상태에서 전체 보기를 해볼게요. 봐보면 마법사는 예치랜드에 복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테스트를 할게요. 이상으로 짧고도 길었던 에스코트 10불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